뿌리를 메웠다. 네. 어제 대통령실 면담하셨잖아요. 네. 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피해자 두 분이 뭐 어쨌든 재판 때문에 방한을 하셨고 또 대통령께서 베트남에 가실 수도 있고 이후에 이제 외교 일정상 또 이분들이 또 국내에 오실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담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두 가지 분위기의 변화를 느낍니다. 네. 하나는 대통령 실장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면담이 필요하다 예. 라고 바로 조치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 면담이 이루어졌던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 당사자분들이 두 분이 면담을 끝나고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전에 한국 정부가 보였던 태도하고 전혀 달라진 예. 그 태도를 보고 이제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꼭 풀어야 될 이 어떤 고리를 네. 실마리를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을 약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외교적으로 진행될 문제나 뭐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질 이런 진상조사나 이런 부분은 법안이 이제 마련이 되면 하겠지만 일단 어제 그 현상 자체가 네. 상당히 전향적인 그러니까 전환의 가능성을 저는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계속 일정을 동행하셨는데 네. 베트남 정부는 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네. 베트남 정부는 일단 2024년 3년 예. 1월에 이제 국가배상성 1심 승소를 했을 때 그 환영 입장을 명확하게 즉각적으로 밝혔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네. 그때 1개월 뒤에 국방부가 이제 항소를 바로 했었습니다. 네, 네. 그때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베트남 정부가 이런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주변국들과 과거사 문제가 많은 그렇죠. 나라죠. 예, 예. 기본 입장이 과거를 닫고 미래로 향하자. 이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네네. 이게 거의 40년 동안 이어진 입장인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과거를 닫는 것은 과거를 잊겠다는 게 아니다. 이런 언사와 함께 네. 이 베트남 자기 그 국민에 대한 어떤 권리 문제에 대해서도 네. 우리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하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베트남에서도 보도가 네.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심 뭐 판결에 대해서도 네. 지속적으로 환영 주시하고 있는 거 밝혔고요. 네. 네. 그러면서 꼭 짚어야 될 게 있는데요. 네, 네. 베트남 정부의 태도가 제가 2016년에 가서 위령제에 참여하고 거기 인민위원회 분들 가고 상의를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뭘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겠느냐 사과하고 상의하고 이런 특히 보상 문제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분들이요 여기에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지금 과거를 닫고라고 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네.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게 깔려 있었냐면 성전국 베트남인데 네. 이 성전국 베트남이 그 인류 역사의 그 전쟁사에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긴 유일한 나라라고 지금 하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사과 보상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정책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근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그 국방부가 이제 1심, 2심 지고 나서 네. 상고를 했거든요. 예. 국방부가 예. 여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걸로 보고 제가 9년 전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베트남 정부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예. 갖고 있고 예.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외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앞으로 한배 관계에 네. 전환이 예. 그 실질적인 우호적인 그 관계가 그냥 뭐 정상화라고만 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현재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교류가 많이 있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제대로 되겠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배 베트남 정상회의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예, 예. 회담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넘어가면서 새로운 그 동맹 관계로 예. 갈 수도 있겠다. 어. 조금 급하긴 한데 예. 그런 느낌이 저는 요즘 있어요. 아, 동맹 관계까지도 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 그 과거에 대해서 예.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사과하고 그 사실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베트남 인민들에게 베트남 시민들에게 예.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정리가 되면 상당히 가까워지겠다. 제가 동맹이라는 표현이 좀 과할 수 있는데 예. 가까워질 상당히 수 있다. 가까워진다. 외교적으로 예. 친밀해질 수 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오늘 뭐 이제 2시간 전에 속보로 전해진 것은 트럼프가 느닷없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각국에서 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면 휴전에 합의를 했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그 환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 활황되고 이제 3천 넘어서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요. 제가 좀 네. 끼어드는데 트럼프는 저런 전쟁과 그러니까 세계의 이런 흐름들을 놓고 네네네. 미국 장사를 세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셔서 친구도 웃었는데 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장사 속이거든요 지금. 이 장사를 해나가는 이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기다가는 무슨 인류의 무슨 양심의 문제니 평화의 문제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돈벌이가 지금 핵심이어서 그렇죠. 그렇게 네. 놀고 있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잘못 엮이면 진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트럼프 지지하는 마가 진영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그렇죠. 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 드는 전쟁 안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노선인데 어찌됐든 이란 입장에서도 뭐 나중에 저희가 또 그 문정희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가 또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납북자 가족들이 정부의 고위급 인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전단 살포 중단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전히 어쨌든 분단된 상태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가속화되면 남북 관계도 또 위험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그 중에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 대북 전단 관련인 건데 어쨌든 납북자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나마 또 다행인 측면도 있다. 뭐 설득이 좀 먹혔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과잉 일반화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가 체계라고 하는 게 네. 근래 이 대북 전단 살포까지 이 평화의 문제, 국가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컨텍스트가 맥락이 쫙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참 좋은 소식이네요.